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자유로운 분위기에 지난 정권과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 YTN에서도 청와대 출입기자 2명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청와대입니다. 네, 어제 1시간을 조금 넘겨서 마무리가 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자, 김도원 기자, 정말 진짜로 아무 각본이 없었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청와대도 또 출입기자단도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이 사전 조율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자를 미리 정해놨다, 질문 내용을 청와대에 알려줬다, 뭐 이런 점들이 알려지면서 워낙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는 망한다, 뭐 이런 의식들은 양쪽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회견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 공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참석자가 200명이 넘는데 정말 아무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주제로 쏠리지 않도록 고른 분야별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외교,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분야별로 질문하자 이것만 최소한의 규칙으로 이제 청와대와 기자단이 합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자단 내부적으로는 좀 논의된 게 있었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질문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정말로 진짜로 아무 사전에 정해진 것 없이 자유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를 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 질문하는 기자 이름을 몰라서 빨간 옷 입으신 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정말로 각본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꼭 해야 할 질문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체별로 이를테면 뭐 방송 아니면 신문, 인터넷 매체 이렇게 매체별로 좀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내용을 청와대와 공유한다든가 무슨 뭐 질문의 문자 자구까지 이렇게 뭐 미리 정해놓는다든가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조율 없는 기자회견 자유롭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 회견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좀 담담했고 기자들이 오히려 좀 떠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벌써 이제 100일 동안 큰 행사를 여러 번 치르셨죠. 하지만 이제 기자들로서는 이번이 첫 기자회견인데다가 시간도 제한돼 있었고 또 거기다 무엇보다 생중계된다 이런 압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긴장한 기자들의 모습이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라도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 측은 긴장을 풀어주려고 기자회견 시작 전에 이제 배경음악을 틀어줬는데요. 보통은 이럴 때는 연주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발라드 가요였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 감성이냐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곡목은 뭐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박효신의 야생화 그리고 윤종신의 지친 하루,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정인이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뭐 저도 좀 일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예, 누구의 선곡입니까? 이게 뭐 공식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탁현민 행정관의 선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예.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 또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생화는 과거의 고난을 담담히 전하면서 새 희망을 얘기한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지친 하루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실천하는 삶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선곡이 됐다고 하고요. 걱정 말아요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선곡이 됐고, 또 오르막길은 문 대통령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는 확실히 좀 편해지기는 했는데요. 회견 직전 2분부터는 이제 노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노래가 끊기니까 다시 네. 긴장됐다. 예, 이 노래의 힘이군요. 자, 회견 형식도 참석자 규모도 정말 전례가 없었는데요. 청와대와 출입 기자들, 자,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이게 전례가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각종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했고요. 또 보유세를 부유세로 발음한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행사가 끝난 뒤 춘추관 관계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좀 안도감을 엿볼 수가 예.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자들도 좀 만족을 했습니까? 출입 기자들은 1시간으로는 짧았다 이런 반응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만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드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정책, 살충제 달걀 등 빠진 질문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빠진 질문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미 나온 주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예.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기자가 어제 15명이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았지만 여전히 참석자가 전체 200명이니까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이제 참석자 전부가 다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질문을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매체군의 질문 기회가 적게 주어졌다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질문자를 고르면서 윤영찬 수석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수석은 나름대로 고르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생중계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다 이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15명 안에 YTN 신호 기자가 들어간 거군요. 예.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제 대통령 집무실도 공개를 했다면서요? 네, 100일 기념으로 청와대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본관과 또 비서동인 여민관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청와대 출입기자라고 해서 청와대 경내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차단이 되고요. 이제 취재 당번이 돌아올 때만 행사장에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행사는 주로 본관이나 영빈관에서만 열리니까 비서동에는 거의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 가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였고요. 예.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을 보면은 규모도 크고요. 들어가면서 좀 아무래도 주눅이 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출입문에서 책상까지도 10걸음 이상 걸어야 하는 그런 규모였고요. 반면에 문 대통령이 평소에 업무를 보는 여민관 집무실은 그 절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대여섯 걸음이면은 대통령 책상 앞까지 갈 수가 있고요. 들어가면서도 의외로 소박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집기들도 화려하거나 권위적이지는 않았고요. 집무실 안을 보면 한쪽 벽면은 일자리 상황판인 대형 터치스크린 2개가 채우고 있었고요. 예.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외교안보나 인문사회 분야 서적들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오는 기자들과 문 앞에 서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또 기념사진 촬영에도 응했습니다. 예, 김도훈 기자. 참모들이 일하는 여민관은 어땠습니까? 더웠습니다. 더웠습니까? 냉방이 잘 안 됩니까? 그 냉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민 1관부터 3관까지 있는데 저는 1관과 2관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민관이 이제 지은 지 40년씩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냉방을 약하게 틀어놔서 그런지 돌아보는 내내 부채질을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특별할 건 없었고요. 칸막이를 나눠놓은 일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이번에 들어간 기회에 평소에 전화도 잘 안 받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직원들의 모습도 오랜만에 이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전화를 받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도 앞으로도 양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취재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각 수석 비서관들도 기자들을 맞으면서 자기의 집무실을 공개를 했고요. 다만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민정수석실 산하의 사무실과 국가안보실 산하 사무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각본 없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뒷얘기 어제 현장에 있었던 김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